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매수를 받고 싶은 코인 중에 하나인 피르마 체인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저는 비트가 저점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만한 코인으로 피르마 체인을 조금 매수 받아볼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가 저점이 나왔냐 안 나왔냐라는 기준에서 저점이 나왔다라는 상황이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고, 만약에 비트가 좀 더 내려가거나 박스권에서 좀 머무른다 그러면 이제 비트가 이런 알트들은 그 동안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비트가 빠질 때 같이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오겠죠. 그 구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역 좀 이따가 그거 보면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구역까지 133원에서 저번에 왔던 저점을 다시 한번 오는 148원, 이 사이까지도 한 번 더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 카카오톡 시세봇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에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두 개로 분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 세 개로 나누고 그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기 위한 소스를 조금이라도 더 최적화를 시켰고, 물론 이건 한 번 더 작업을 거쳐서 더 간단하게 줄일 예정입니다. 이 지금부터 만약에 여태까지는 조금 비트가 특히 하락할 때나 아니면 되게 상승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채팅이 많이 쌓이면서 느려지는 경향, 그러니까 막 바로바로 불러도 응답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고쳐졌을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수정을 좀 바꿨고 방을 조금 이제 분리를 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세봇이 다른 데서는 뭐 비용을 주고 하면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팀한테만 공유를 하고 10만 원씩만 받으면 그게 이제 월의 비용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5팀만을 위한 서버를 하나 구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료로 좀 배포를 하고 있고, 모든 방을 사실 한 300개? 300개는 좀 안 되려나? 2, 300개 정도 되는 방을 한 군데서 다 처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몰리면 되게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걸 결국에는 3개로 나누면 이제 한 100방 정도씩, 아니면 50개에서 100개 방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속도가 느렸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더 모인다라고 하면은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렉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선은 비트코인 시세봇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비트코인 시세봇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중에 카카오톡 시세봇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계정 추가가, 원래는 카카오톡 계정 추가가 차트메이트 봇 이걸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지금 이거 말고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트메이트 4번으로 하면은 속도가 좀 빠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면은 하단에 이제 카톡방 입장 하단 더보기 클릭 후 풀침 문의 이 있죠, 아래 배너, 저한테 이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러면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 똑같아요. 봇이 지금 3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점 사용법, 항상 저의 명령어는 이 슬러시가 아닙니다. 방장보처럼 슬러시가 아니고, 그거랑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점을 사용해요. 이 점하고 비트, 그리고 점에서 비트코인, 점 이더. 잠시만요. 이게 네네, 맞네요. 다른 봇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봇으로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폴리스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의 포폴리스트들을 볼 수 있어요. 일렉트릭 포폴을 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 이거 외에도 뭐 많습니다. 여기에 한강 이런 것도 좀 넣어놨고, 또 날씨 같은 것도, 이거는 이제 이미 배포된 게 있어서 그냥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날씨 이런 것도 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코인 관련된 거는 다 됩니다. 지금 현재 되는 것들은 바이낸스, 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그리고 게이트 IO까지, 이 구역, 이 5개 거래소에 있는 것들은 다 입력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입력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만약 입력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차트메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제 거 계정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거셔서 어떤 코인을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바로 넣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읽는 게 아니냐라고, 그 카운팅이 사라진다, 부르지 않았을 때도 카운팅이 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여기 위에서 제가
1, 2, 3 이게 테스트거든요. 그 대화 내용이 150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예요. 다른 사람들 방까지 합쳐서 대화가 150개가 쌓이면 제가 입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도기 때문에 대화에 카운팅이 사라진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카카오톡 봇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저한테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옆에 좀 이따가 녹화 편집을 하면서 위에다가 써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피르마 체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빨리 해볼게요. 저는 이 구역을 최고점 종가 라인을 해서 여기서 밑으로 잡을까요? 이렇게 좀 잡아도 될 것 같네요. 로그를 좀 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랑 좀 사뭇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최고점에다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핵심선부터 이렇게 그어볼까요? 평소처럼 핵심선 긋고, 여기 긋고, 여기 종가 라인은 결국에 여기이기 때문에 종가로는 여기가 더 아래죠? 그럼 이렇게 긋고, 여기도 우선은 하나가 있으니까 그어두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6가지의 핵심선으로 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이제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영역이 또 너무 작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내려서 사용을 할 건지, 이렇게 하더라도 되게 작아요. 그러면 이 위로도 결국에 늘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14%는 좀 크지만 정확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는 15%가 되죠. 그러면 조금 줄여서 여기다가 하면은 한 12%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아래쪽에 이 두 영역을 같이 좀 잡기에는 또 되게 커 보여요. 18%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두 군데를 짧게 잡기에는 절 구간이 되게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잡고 위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구역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하나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이렇게. 이런 구역이 하나의 지지 저항 역할을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것도 딱 보니까 작아 보여서 그냥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죠? 아래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까지 이제 다 잡아보았고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지지 저항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보면 여기서도 저항 역할 잘했고 익절 구간까지 왔고, 여기서 좀 이제 다른 게 여기도 한번 보조선을 좀 그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보조로 좀 준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보조 영역까지 온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여기까지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결과적으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영역을 잡았으면 잘하면 닿았겠네요. 우선 선으로 그냥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서 마감을 하면은 익절하는 자리로 제가 다시 재매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재매수를 받고 조금 이제 저라면 조금 눈치를 좀 빨리 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고 갔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만약 그 다음날 이렇게 길게 내리빼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빨리 이제 이 구역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리테스트를 이렇게 크게 받지 않거든요. 이런 구역에서. 이거는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과도 좀 같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마감만 이렇게 했다라고 마감을 잘했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서 마감을 했으면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캐치를 못 하신다고 하셨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뚫렸을 때 손절할 수 있게끔은 해줬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것까진 괜찮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또 뚫고 올라갔을 때 리테스트로 매수를 받았어도 다시 손절을 또 짧게 할 수 있었던 구역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밑에서 좀 기다려야죠. 물론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한 번 매수 구역이 왔고, 이 자리가 저는 강력한 매수를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역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피르마는 이때가 사실 매수 구역이었죠. 물론 여기를 뚫고 또 올라가서 깨졌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매수를 받았으면 손절을 못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 부분까지 왔었을 때 몇 차례나 쉽게 깨준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좀 생겼으니까 새로 하나 핵심 지저 영역을 갱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역이 뚫리지 못하면은 뚫은 게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역을. 왜냐면 이제 올라가다 저항 나온 자리들이 결국에 새로운 핵심 지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 구역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매수받기가 애매하죠. 이런 구역에서. 이제 이거는 뚫고 올라가서 여길 지지받을 때, 방금 전에 이런 구역을 지지받을 때 매수를 받는 구역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보다는, 이런 구역보다는 그런 구역이 낫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채널 같은 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대한 지금 횡보장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박스권에서 좀 크게 횡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여기를 이탈하는 방향으로 상황은 기울 것이다. 그게 이제 비트 때문이 됐든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여기 박스권을 이탈하는 쪽에서는요. 그래서 만약 비트가 이런 글로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비트가 빠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알트도 밑으로 빠질 거예요. 당분간 코인은 쉬시면 되겠죠. 저항선을 좀 볼까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좀 첫 번째로 또 살짝 뚫었다가 저항 맞았다 이런 경향이 좀 있네요. 이거 하나에다가 이것도 하나를 좀 그어 놔보면 이 위에 거 저항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죠. 그래서 얘보다는 이 위에 거를 좀 사용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널 같은 거는 여기서 물론 이제 다 깨졌을 거예요. 채널은 다 깨졌고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쪽으로 그렸든 깨졌기 때문에 채널로는 이미 깨진 그림. 그리고 여기서도 채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락 채널이죠. 이거는 이렇게 이런 하락 채널을 좀 이거는 긋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채널을 그릴 거니까 이런 하락 채널을 좀 가지고 있고 만약 이걸 로그를 끄더라도 거의 엇비슷한 저는 이 구역까지 잘하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은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 로그 기준으로 로그를 끈 기준으로 로그를 다시 키더라도 이런 자리들 두 개를 다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로그를 끄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 구간은 짧은 프레임이고 짧은 가격 변동이기 때문에 로그를 끄는 게 맞죠. 그리고 피르마 체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지금 메인넷인가요?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 그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메인넷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맞춰서 저는 좀 펌핑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아마 이런 구역을 넘지 않을까 날봉 핵심 지저 영역 최고점 라인을 좀 넘어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비트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락 중에 있더라도 그 시기에 펌핑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주 중에는 피르마 체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피르마 체인은 딱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이것까지만 하고 갈게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매수 자리인 것 같냐면, 로그를 아까 껐었을 때는 이 구역이겠죠? 네, 이 구역이 가장 매수 받기 좋은 구역인 것 같아요. 아마 이 구역은 뚫리더라도 한번 리테스트로 살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가격표 몇 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역에서는 그래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장이 좋은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코인을 좀 오래 들고 가기에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이 222원, 251원 이 구역에 오시면은 과감하게 좀 손을 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서 매수를 받으신 분들도 과감하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확실히 뚫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매수를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좀 안전하게 매매를 좀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